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편 볼 시간에 다 본다. 오늘은 특별히 3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1956년 잉그리드 버그만과 율 브린너 주연의 영화 아나스타샤를 제작한 20세기 폭스사의 작품으로, 러시아의 황녀였으나 기억을 잃고 고아로 살아온 아냐가 황녀의 현상금을 노리던 드미트리와 함께 자신의 기억을 찾는 여행을 떠나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작품 아나스타샤입니다. 본 영상은 아나스타샤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때는 1916년 러시아 제국 로마노프 왕조의 통치 300주년 기념 파티 날,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어머니 마리아 표도로브나 황태우는 곧 파리로 떠나게 될 자신으로 인해 슬퍼할 막내 손녀 아나스타샤 니콜라예브나 로마노바를 위해 언제나 자장가로 불러주던 노래를 오르골로 만들어 그녀에게 선물하고, 그 오르골을 열 수 있는 열쇠인 목걸이에 파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문구를 새겨 아나스타샤의 목에 걸어줍니다. 자기 전에 꼭 이 음악을 틀어놓으렴. 할미가 불러준다고 생각해. 그때 자신을 버린 니콜라이 2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저주의 힘을 얻은 사이비 성직자 그리고리 라스푸틴이 파티장에 등장하는데, 궁전에 오지 말랬지 않나? 저는 전하의 친구이옵니다. 너는 반역자니라. 어서 나가! 악의 힘으로 너 저주를 받으리. 이제 너와 너의 가족들은 보름 안에 모두 죽을 것이다.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를 포함한 로마노프 왕가의 핏줄에 저주를 내리자 얼마 후 로마노프 왕조에 불만이 있던 군중들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 제국의 전제 군주제가 무너지며 마리아 황태우와 아나스타샤도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던 아나스타샤는 마리아 황태우에게 받은 오르골을 놓고 왔다는 사실에 다시 방으로 돌아가고, 돌아온! 위험해! 궁전까지 침입해온 혁명군들에 급히 방을 빠져나가려던 아나스타샤와 마리아 황태우는 궁중 하인이었던 드미트리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나스타샤는 그만 오르골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저주를 내렸던 라스푸틴은 러시아를 떠나기 위해 얼어붙은 강위를 달리던 마리아 황태우와 아나스타샤를 발견하고 아나스타샤의 발을 붙잡으며 그녀의 도피를 저지합니다. 그러나 그의 몸 밑에 빙판이 깨지면서 라스푸틴은 얼음물에 빠져 숨지고, 아나스타샤는 마리아 황태우를 따라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려 하지만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꼭 잡아! 점점 속도를 올리는 기차로 인해 아나스타샤는 마리아 황태우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던 손녀 아나스타샤와 난 안타까운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 사이에선 아나스타샤 공주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이에 마리아 황태우가 아나스타샤에게 1000만 루블을 현상금으로 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과거 귀족 출신인 블라디미르와 궁중 하인 출신인 드미트리도 그 현상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자네 말대로 극장을 하나 샀네. 모든 게 척척 잘 돼갑니다. 증명서 위조도 그만하고 작물을 취급하지 않아도 돼요. 과거 아나스타샤의 탈출을 도와줄 때 주운 오르골이 마리아 황태우가 아나스타샤에게 준 것이었음을 알고 있던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를 닮은 배우를 파리로 데리고 가서 오르골을 증거 삼아 현상금을 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극장을 사서 아나스타샤를 연기할 배우 오디션을 진행하지만 다음 분이요. 할머니, 저예요.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를 대신할 여자를 구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드미트리와 블라디미르가 가짜 아나스타샤를 구하는데 고전하고 있을 동안, 진짜 아나스타샤는 8살 때 마리아 황태우의 손을 놓치고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자신의 애칭 아냐만을 기억한 채 10년간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으니, 생선 공장에 자리가 비었다길래 말해뒀다. 이름도 없는 고아 주제에 시바의 여왕처럼 거들먹거리니 그거를 누가 봐줄 거야? 파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정말 파리로 건너가서 가족을 찾고 싶다는 거지? 너도 이제 살 궁리를 해라. 18살로 고아원에서 독립할 나이가 된 아냐는 생선 공장에 입사하라는 고아원 원장의 지시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대문 밖으로 내몰리고,
목걸이에 적힌 문구처럼 파리로 가면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던 아냐는 생선 공장으로 가는 왼쪽 길과 파리로 갈 수 있는 오른쪽 길에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파리에 간다고? 계시를 내려주세요. 아냐가 계속되는 고민으로 계시를 내려달라는 말을 하기 무섭게 뒤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 아냐의 목도리를 물고 오른쪽 길로 갑니다. 강아지를 쫓던 아냐는 이게 계시라고 생각하며 강아지에게 푸카란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오른쪽 길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합니다. 파리행 표 한 장 주세요. 여행 증명서가 없으면 표 못 줘. 드미트리를 찾아가면 도와줄 거야. 어디로 가면 되죠? 낡은 궁전에 있어. 증명서가 없었던 아냐는 한 노파의 말을 듣고 증명서 위조 전문가였던 드미트리를 찾아 궁전으로 찾아갑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이곳은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아. 자신이 옛날에 살던 궁전에 온 아냐는 익숙한 느낌에 둘러보다 어릴 적 무도회장에서 춤을 췄던 기억이 떠오르며 상상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 니콜라이 2세와 춤을 춥니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봐요! 이봐요! 거기 서라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죠? 식사 중에 인기척을 느낀 드미트리는 혼자 춤추던 아냐를 발견하고 뒤쫓다 그녀가 어렸을 적 아나스타샤와 매우 닮았음을 깨닫는데 아가씨 누구시죠? 블라드, 눈이 번쩍 안 띄어요? 그래. 제 이름은 아냐고 여행 증명서가 필요해요.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시다고요? 파리에 가고 싶어요. 파리에 가신다고요? 아니야. 그런데 당신의 성은 어떻게 되죠? 사실 저한텐 성이 없어요. 8살 때 혼자 떨어져 길을 잃었거든요. 그러면 출생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파리예요. 혹시 절 도와주실 뜻이 있으신가요? 묘한 인연이군요. 우리도 파리에 갈 예정인데 차표가 3장. 이건 그게 아니고. 그런데 나머지 한 장은 바로 저분 거예요.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 공주를 찾아서 할머니이신 황태우께 데려가는 게 우리 임무요. 나이도 동갑이고 용모도 비슷하고 파리로 가족을 찾아간다고요? 공주의 유일한 가족은 파리에 살고 계시죠. 드미트리와 블라디미르는 자신들이 현상금을 타기 위해 파리로 간다는 사실을 숨긴 채 아냐가 아나스타샤 공주일지도 모른다며 아냐를 구슬리고 아냐는 자신의 과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에 두 남자와 함께 파리에 갈 것을 결심합니다. 걔는 안 돼요. 데려갈 거예요. 개털 날리는데요. 그때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라스푸틴의 부하 바톡은 아나스타샤가 아냐라는 드미트리의 말에 코웃음 치다가 갑자기 아냐에게 반응하는 라스푸틴의 해골병으로 인해 천국과 지옥의 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넌 누군데 감히 내 휴식을 파괴하는 거냐? 바르톡? 돌아왔구나. 주인님? 살아계셨어요? 라스푸틴은 10년 전 얼음물에 빠졌을 당시 죽었으나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일로 인해 몸만 죽은 시체로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이는 저주를 내렸으나 그 저주에 해당되는 아나스타샤가 죽지 않는 바람에 천국과 지옥의 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으니 어둠의 힘이 준 선물을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해골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냈냐? 이제 로마노프 왕가의 운명은 끝이야. 바톡이 찾아온 해골병으로 다시 힘을 쓸 수 있게 된 라스푸틴은 아냐의 모습을 비춰보며 그녀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목걸이 만지지 말고 똑바로 앉아있어요. 무슨 황실의 공주가 그래요? 내가 정말 공주일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자넨 너무 무례하구나. 파리로 가는 기차에 오른 드미트리와 아냐는 툭하면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고 블라디미르는 증명서 검사를 앞두고 위조한 증명서를 훑어보다 다른 승객들의 증명서와 다른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는데 새 정부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뭐든지 빨간색이야. 모든 걸 칭칸으로 옮겨야겠어. 이봐요. 코가 부러진 것 같은데. 남자들이 더 엄살이야. 드미트리와 블라디미르를 따라 검표원들을 피해서 화물칸으로 이동한 아냐는 증명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며 두 사람을 추궁하던 때 라스푸틴의 명으로 날아온 저주의 박쥐들이 화물칸과 승객칸 사이를 떨어뜨리고 엔진에 불을 지릅니다. 뛰어내려야 돼요. 여기서 뛰어내리라고요? 먼저 해보시죠. 그럼 기차를 떼어내봅시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저주의 박쥐들은 곧장 기차의 연결 부분을 녹여서 굳혀버리고
부서지지 않는 연결고리에 애를 먹던 드미트리는 화물칸에 있던 폭약을 아냐로부터 건네받아 기차를 떼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속도를 올릴 만큼 올린 기차가 금세 멈출 리는 없었고 거기다 저주의 박쥐들이 앞에 선로까지 끊어놓아 더욱더 위기를 맞이하지만 방법 있어요. 어서 날 좀 도와줘요. 생선선을 줘요. 내 덕분에 살아난 줄 아세요. 살아 돌아가면 한 통 내겠어요. 쇠사슬을 철로에 건 후 속도가 줄어들었을 때 기차에서 뛰어내리며 아냐 일행은 무사히 살아남게 됩니다. 다신 기차 안 타요. 다시 기차를 탄다면 내가 성을 바꾼다. 아냐가 무사히 기차에서 내리자 라스푸틴은 자신의 목을 비틀며 화를 내는 것도 잠시 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하고 중간에 가는 길이 끊긴 아냐 일행은 독일까지 가는 버스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 아냐에게 아나스타샤에 대한 정보들과 걸음걸이, 예법 등을 가르칩니다. 모든 걸 쉽게 배우고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까지 알고 있는 아냐에 드미트리와 블라디미르는 놀라워하며 독일에서 배에 올라탑니다. 드미트리가 사온 드레스를 입은 아냐는 블라디미르에게 왈츠를 추는 법을 배우고 이왕 차려입었으니 멋진 무도회에 온 기분으로 춤을 배워보자고요. 난 춤 못 추는데. 이 옷 정말 잘 어울리는데. 진심이에요? 예뻐 보여서 하나 샀는데 입으니까 더 예뻐요. 워낙 잘 어울려서 내가 그만. 칭찬이죠? 왈츠 연습을 하던 아냐와 드미트리는 오가는 칭찬에 묘한 기류가 흐르며 서로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지만 그녀를 현상금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에 마음 한켠이 쓰라렸던 드미트리가 도중에 멈춰서면서 둘의 왈츠 연습은 끝마치게 됩니다. 그날 밤 잠이 든 아냐를 바라보던 라스푸틴은 저주의 힘으로 그녀의 꿈에 들어가 환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꿈 꾸어라, 공주야. 난 네 머릿속에 들어가 널 사로잡을 거다. 꿈에서 가족들을 만난 아냐는 행복해하며 라스푸틴의 조정대로 침실 밖으로 나가서 배끝에 매달립니다. 아냐가 잠든 채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한 푸카가 드미트리를 깨우는데 그거 왜 그래? 아니야 소영! 아니야 안돼! 아냐는 물에서 헤엄치는 가족들을 따라 뛰어들으려다 드미트리의 목소리에 잠시 주저하고 그 순간 꿈속의 아버지가 악마로 변하여 아냐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드미트리는 재빨리 몸부림치는 아냐를 안아들어 그녀의 잠을 깨우고 정신 차려! 사람들을 봤어요. 가족들이요.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아침에 내가 지켜줄게요. 또다시 작전에 실패한 라스푸틴은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며 파리로 떠납니다. 한편 아나스타샤에게 현상금을 걸었던 마리아 황태우는 자신의 돈을 노리고 온 사기꾼들의 행렬에 질려버리고 소용없어. 죽은 거야.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서 단단히 확인하고 뵙게 할게요. 내가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 다시는 아나스타샤를 찾지 않을 생각이야. 결국 마리아 황태우는 아나스타샤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찾는 것에 포기하고 맙니다. 이를 모르는 아냐 일행은 파리에 도착하여 마리아 황태우와 황태우의 사촌이자 블라디미르의 연인인 소피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오고 아냐는 마리아 황태우를 만나기 위해 소피의 시험에 듭니다. 두 남자에게 배운 대로 잘 대답하던 아냐는 마지막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질문을 받고 궁전이 함락됐을 때 넌 거기서 어떻게 도망쳤지? 소년이 있었어요. 궁에서 일하던 아이였는데 벽을 열어줬어요. 쪽문이었어요. 자신을 기억하는 아냐의 말에 드미트리는 그녀가 진짜 아나스타샤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황태우는 아냐를 만나주지 않고 이에 소피는 오늘 밤 마리아 황태우와 함께 보러 가기로 한 러시아 발레 공연을 언급하며 아냐에게 마리아 황태우를 만날 기회를 줍니다. 그 후 아냐는 발레 공연을 보러 갈 때 입을 옷을 사러 파리를 구경하고 곁에서 즐거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던 드미트리는 점점 다가오는 아냐와의 이별에 슬퍼하며 그녀가 준 장미꽃을 소중히 주머니 안에 담습니다. 그렇게 초조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 여잔 공주예요. 궁에서 일하던 애가 바로 저예요. 제가 문을 열어줬다고요. 그럼 우리의 아냐가 가족을 찾은 거구나.
그리고 너는 아냐의 곁을 떠나야죠. 하인과 결혼하는 공주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끝내고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접으려는 드미트리의 모습에 블라디미르는 안타까워하고 드미트리는 아름다운 아냐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아냐의 파트너로서 불안해하는 그녀의 옆자리를 지켜줍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발레 공연이 끝난 후 아냐는 마리아 황태우를 만나기 전 드미트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데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그동안 말 못했지만 네? 너무 고맙다고요. 아니야, 난 실은 뭐죠?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결국 둘은 서로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 드미트리는 마리아 황태우를 만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문이 살짝 열려있게 됩니다. 마마, 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예전에 궁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마마, 제발 들어주십시오. 여자들을 고용해서 궁전 풍습을 가르쳐서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자네 러시아에서 아나스타샤를 닮은 처녀를 구하는 광고까지 낸 유명한 사기꾼이야. 이번엔 진짜 아나스타샤입니다. 만나면 알아보실 겁니다. 날 이용했군요. 처음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난 당신을 믿고 내 마음까지. 어린 소년이 쪽문을 열어줘서 탈출했다고 그랬죠? 제발 혼자 있고 싶어요. 마리아 황태우와의 대화를 들은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먼저 숙소로 돌아가고 드미트리는 어떻게든 마리아 황태우와 아냐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마리아 황태우가 차에 타기를 기다렸다가 그 차의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만나셔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어째서 자네 손에. 공주도 마마처럼 가족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네 고집은 도저히 못 꺾겠구만. 결국 마리아 황태우는 드미트리의 설득에 못 이겨 아냐의 방에 찾아갑니다. 넌 대체 누구냐? 저도 그게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훌륭한 배우구나. 박하양? 아냐를 훈련이 잘 된 배우라고 생각했던 마리아 황태우는 자신의 할머니가 파리에 자주 가서 박하양을 맡으며 그리워했다는 아냐의 말과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는 드미트리에게 돌려받은 오르골을 꺼냅니다. 아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걸이를 오르골에 맞추며 들려오는 멜로디에 맞춰 마리아 황태우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오, 아나스타시아. 나의 아나스타시아.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습니다. 아냐와 마리아 황태우는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리아 황태우는 아냐스타샤를 찾은 기념으로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는데 파티에 간다고요? 그럼 얄미운 아나스타샤 공주 제자리를 찾았다고 신났겠지? 내가 없애러 간다. 주인님 파티는 신나게 노는 거예요. 거기서 끝낸다니까. 이 꼬마는 사기 져버리시고 편히 살아보세요. 다 내가 편히 살기 위해서다, 바르토. 파티 소식을 들은 라스푸틴은 파티가 끝난 후 아냐를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 마리아 황태우는 드미트리를 부르는데 부르셨습니까, 마마? 손녀를 찾아준 감사의 표시야. 돈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나? 마마께서 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 상자는 어디서 구했지? 난리가 났을 때 우릴 피신시켜 주었던 아이가 정말 자네였나? 그런데도 상금이 필요 없다고? 필요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현상금을 거절하는 드미트리에 마리아 황태우는 그가 아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짐작하며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아냐는 드미트리가 자신을 이용해 상금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며 그를 냉담히 대하고 상금은 받으셨나요? 제가 할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절을 해야지. 공주님 앞에서 태도가 불선하구나. 공주 마마, 가족을 찾은 걸 축하드립니다. 돈을 번 것도 축하해요. 안녕히 계십시오, 공주 마마. 혹시 러시아에 오시면 한번 찾아주세요. 건강하시고요. 넌 실수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잘 있어, 포카.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몸이야. 드미트리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무도회장을 떠나고 파티에 참석한 아나스타샤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드미트리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 친구는 안 왔어.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생긴 젊은이 말이다.
지금쯤 상금을 쓰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이런 데를 왜 오겠어요? 넌 저런 화려한 세계에서 무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살 운명을 타고났지만 만족스러울까? 그 젊은이는 돈을 받지 않았어. 뭐라고요? 다신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쁨을 난 누렸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할머니, 그 말씀은... 마리아 황태호는 아냐에게 떠나도 좋다는 암시를 주며 자리를 벗어나고 고민하던 아냐는 갑자기 미로 정원으로 들어가는 푸카를 따라 나섭니다. 한편 러시아로 떠날 기차표를 사던 드미트리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장미가 활짝 핀 것을 발견하며 아냐를 떠올리고 푸카를 찾은 아냐는 갑자기 들려오는 라스푸틴의 목소리에 공포를 느끼며 황급히 도망칩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공주, 넌 아름다운 여자가 됐고 난 썩은 시체가 됐어. 저 얼굴은... 날 차가운 얼음 속에 빠뜨려 죽인 거 기억하지? 라스푸틴은 자신이 죽었던 방법으로 아냐를 죽이기 위해 강을 얼린 후 다리를 무너뜨리고 그 다리 위에 서 있던 아냐는 중심을 잃으며 얼음물에 빠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아냐를 보려고 무도회장으로 향하던 드미트리가 위기에 놓인 아냐를 발견하는데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한 통 그럼 낼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냐를 구해주는 드미트리에 라스푸틴은 석상의 말을 이용해 그를 공격하며 아냐에게 다가옵니다. 잘 가거라, 아나스타샤. 라스푸틴이 매달려 있는 아냐에게 공격하려던 순간 푸카가 라스푸틴의 다리를 물어뜯고 아냐는 그의 시선이 분산된 사이 평지로 올라와 그를 덮칩니다. 그때 푸카가 몸싸움을 하던 라스푸틴의 해골병을 낚아채서 아냐에게 던지고 아냐는 그 해골병을 밟아 부수기 시작합니다. 해골병에 금이 가자 드미트리가 상대하던 말에 석상이 부서지며 드미트리의 머리를 가격하고 나의 드미트리를 죽이다니! 우리 가족에 대한 복수다! 이제 나쁜 짓 그만하고 영원히 사라져라! 해골병이 완전히 부서지자 저주의 힘으로 몸을 유지하고 있던 라스푸틴의 몸은 백골이 되어 소멸해버립니다. 그 후 머리에 대한 충격으로 쓰러져 있던 드미트리가 깨어나는데 이거 나요. 아파. 미안해요. 네. 다음 말은 알아요. 엄살쟁이라고요. 페테르스버그에 간 줄 알았는데 그랬었죠. 돈도 안 받았다고요?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당신은... 둘이 입맞춤을 하려던 순간 푸카가 아냐의 왕관을 물어오고 드미트리는 잊고 있던 신분격차를 떠올리며 아냐를 마리아 황태우에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행운을 빌어줘요. 사랑의 도피라니, 끝이 너무 멋있어요. 아니야,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네. 그러나 아냐는 공주지기보다 드미트리를 선택하며 마리아 황태우에게 왕관을 돌려주고 배 위에서 드미트리와 함께 찢어진 드레스 차림으로 춤을 추면서 아나스타샤는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아나스타샤는 완성도 높은 그래픽과 낭만적인 스토리로 사랑을 받았는데 실존 인물 아나스타샤 니콜라예브나 로마노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우선 배경은 러시아 혁명에서 니콜라이 2세와 러시아 제국의 무능함으로 인해 발발한 혁명을 라스푸틴의 저주로 인해 일어난 혁명으로 묘사하고 러시아 제국 때는 잘 살았으나 혁명 후 더 가난해졌다는 시민들의 표현으로 혁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로마노프 왕조의 미아를 보여주며 역사 왜곡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거기다 영화의 시작이 마리아 황태우의 시점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로마노프 왕조의 미아가 더욱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나스타샤를 사칭하며 죽을 때까지 황녀의 이름으로 후원금까지 받고 살았던 사기꾼 애나 앤더슨이 떠오르는 듯한 스토리 전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점들을 제외한다면 높은 러시아 황실의 고증과 마지막 황녀라는 매력적인 스토리가 돋보이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아나스타샤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